내일 전국 처음으로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됩니다. 무상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멸종위기종인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거제 도심 하천에서 발견돼 구출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롯데백화점의 마산 대우백화점 인수 추진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권 장악에 제동을 걸지 주목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막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무상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란 속에 경남에서는 내일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자녀 교육에 선택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이 내일부터 경남에서는 유상으로 바뀝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북유럽 사회보장 체계가 그게 맞느냐. 그게 우선 맞지 않다는 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경남의 정책 전환으로 28만 5천 명이었던 무상급식 인원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6만 6천 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급식비를 내야 하는 인원은 16만 1천 명에서 38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지금 집에서 이 지원비 때문에 화를 굉장히 많이 낸대요. 화를 많이 내고 애들도 화가 많이 났어요.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경상남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선택적 복지를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640억 원을 서민자녀 10만 명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하시면 되는 일이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복지로서 서민자녀 지원조를 하고 있으니 내일부터 경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복지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종북 좌파라고 규정한 데 대해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경상남도가 학부모들의 들끓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당 경남도당도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과 야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내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경남교사 선언을 통해 무상급식이 유료로 전환됨을 규탄하고 학교에서 생길 문제점과 어려움을 교사의 목소리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원 신방초등학교에서는 한 끼 점심 단식을 통해 무상급식 실현의 마음을 담은 문구를 작성해 빈 식판에 올려놓고 단식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트레일러 차량에 실린 200톤이 넘는 수출용 화물이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화물을 치우는 데만 9시간이나 걸려 출근길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대형 화물을 실은 트레일러가 창원 신촌광장 도로를 천천히 이동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이 화물은 도로로 떨어졌고 접속도로 하나를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정유 공장에 쓰이는 열교환기인데 무게가 230톤에 이릅니다. 떨어진 충격에 보호 난간이 부서지고 도로 바닥이 깨져나갔습니다. 사고는 새벽 2시쯤에 일어났습니다. 수출용 열교환기를 싣고 마산항으로 향하던 트레일러가 경사진 도로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화물이 옆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길 오면은 경사가 지다 보면은 한마디로 쏠리면서 우리 밑에 나이진이랑게 싹 뒤집히면서 화물을 치우는 데는 대형 크레인 2대가 동원됐고 작업은 9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경찰 신고는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늑장 신고를 한 데다가 운송회사는 크레인 한 대만으로 자체 조치를 하려다 사고 수습이 더 늦어졌습니다. 때문에 작업이 출근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마산에서 창원공단으로 가는 봉암다리 근처 이 일대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트레일러 작업 중이라서 한 개 차로는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산 방면에서 신촌광장 방면으로 오는 차로는 2개 차로를 이용 중이고 1개 차로는 차단 중입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기사와 운송회사를 상대로 화물을 제대로 결박했는지와 과속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거제의 하천에서 발견됐는데요. 구조작전 3시간 만에 상괭이를 생포했지만 안타깝게도 40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와 인접한 도심 하천에서 잠수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고립된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찾아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겁이 많고 예민한 상괭이는 물속으로 들어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구조대원 10여 명이 수심이 얕은 강 상류로 상괭이를 몰고 갑니다. 잡았나? 야, 숨구멍 열어줘야 돼. 구조작전 3시간 만에 생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상괭이는 길이 1.8m, 둘레 1m 정도의 10살 남짓한 수컷으로 꼬리 부분에 심한 상처를 입어 곧바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조에 쉴 새 없이 물을 붓고 심장 마사지까지 했지만 기력을 잃고 호흡이 약해지더니 40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나흘 동안 하천에 표류하면서 탈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물고기도 잡아먹지 못하고 자꾸 잡아먹지 못하고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거나 막 시끄러우니까. 귀여운 외모 때문에 웃는 고래로도 불리는 상괭이는 우리나라 연안에 4만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롯데백화점이 마산 대우백화점 인수를 추진 중인데요. 이럴 경우 창원 지역에서 롯데 시장 점유율은 60%가 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상권 장악에 제동을 걸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쇼핑이 마산 대우백화점을 인수하기로 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당초 올해 초 대우백화점 자리에 또 다른 롯데백화점을 개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인수가 자율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마켓시어를 아주 높아지면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그 독점력 남용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1위인 롯데백화점 창원점의 창원백화점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 마산대우백화점을 인수하면 시장 점유율이 60%를 훌쩍 넘겨 롯데가 창원백화점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때문에 공정위 심사 통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정위 심사 결과에 따라 롯데는 백화점이 아닌 아울렛 등으로 바꿀 수 있고 아예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와야 이제 거기에 대한 추후 대책이 나올 거니까 저희는 일단 백화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의 공격적인 창원 상권 공략에 공정위가 과연 제동을 걸지, 창원 유통가에 큰 변화를 가져올 롯데의 마산 대우백화점 인수가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막이 올랐습니다. 전야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주아 기자,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요. 전야제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이곳 진해는 촉촉히 내리는 봄비 사이로 화사한 벚꽃의 밤 풍경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나들이 객들은 저마다 연분홍 꽃비를 맞으면서 봄의 정취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벚꽃 축제로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제53회 진해 군항제는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열흘 동안 축제가 이어집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진해 여자천과 중원 로터리 일대 벚꽃은 이미 대부분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36만 그루의 벚나무는 현재 60%에서 80% 정도 꽃을 피웠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주말인 다음 달 3일부터 5일 사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항제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지는데요. 여좌천 별빛 축제를 시작으로 한미해군 합동군악연주회와 공군에어쇼, 이충무공 승전행차 등이 진해 중원로터리와 진해류 일대에서 열립니다. KTX 마산역과 진해역을 잇는 벚꽃 셔틀 왕복열차를 이용하거나 진해역에서 셔틀버스를 타면 교통정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최대 100만 명이 진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창원 부건로터리에서 KBS 뉴스 차주합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선정돼 사천 한국항공국가산업단지 건설이 가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카이는 KF-X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공장 터가 2017년엔 30만 제곱미터, 2019년에 210만 제곱미터, 2025년에는 448만 제곱미터로 현재 진행 중인 국가산업단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76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16,880여 가구 가운데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16.4%인 2,760여 가구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도 1,11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새누리당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오늘 창원 산업단지를 찾아 경남 적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자 확보의 어려움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 최저임금, 자금 부족과 지원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5시 20분쯤 창원시 진해구 장천부두 근처 도로에서 25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뒤집혀 동승자 21살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빗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다 차량이 뒤집힌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